이건 순수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학교폭력을 당한다면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해피엔딩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인간에게 수틀리는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게 아니면 그냥 재미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됐든 학교폭력을 당하면 여러모로 삶이 피곤해집니다. 그게 다수에게 당하든 1대1로 당하든 말이죠. 물론 1대1로 당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데미지가 덜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학교폭력을 당하는 건 똑같지만 학교를 다닐 때 유독 한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죠. 학교폭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가벼운 걸로 시작합니다. 가방끈을 가위로 잘라서 못 쓰게 한다거나 등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나 아니면 옷에 낙서를 하거나 같은 유치한 장난들. 인간 자체의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괴롭히는 대상의 주변 물건에 손을 먼저 대는 거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다리를 걸고 배를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음낭을 차기도 하고 폭력이 더 심해가는 거죠. 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괴롭힘을 주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가지 버릇이 생겼죠. 종이 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절대로 교실에 머물지 않습니다. 다른 교실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숨어 있다가 종이 치기 직전에 교실에 들어가는 게 버릇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도망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참는 데도 한계가 있죠. 인간은 로봇이 아니니까. 참다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대처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대처라고 생각되었던 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선생의 대처가 그닥 좋지가 않았었죠. 선생이 교실에 애들이 다 있는 데서 나를 괴롭힌 게 누군지 종이에 적어서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끼는 선생님에게 한 소리를 들으러 교무실로 끌려갔는데 그때 누가 자기를 찌는 건지 운도 없이 그 종이를 봐버렸고 고민해서 선생님에게 이야기한 이유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냥 그 가해자는 선생님에게 한 소리를 듣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하게도 저렇게 별 타격 없이 넘어가니까 그 보복심이 더 심해졌겠죠. 그 괴롭힘의 화살이 저에게 꽂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다 포기하고 최대한 피해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게 그 새끼랑 같은 반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 다니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촌에 있는 학교 특성상 고등학교가 몇 개 없고 그 가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물론 과는 달랐습니다. 그 가해자는 이과고 저는 문과였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적당히 처맞고 피해 다니기를 반복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명에게 잘못 지키면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 그게 더 심해지죠. 당연히 학교 폭력을 당하면 학교가 가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한 걸 알지 못하고 애초에 이걸 말하는 선택지는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거지같이만 꾸역꾸역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를 안 간다고 하면 그걸 또 용납해줄 부모님도 아니었고 학교를 가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는 왜 학교를 가는지, 학교를 가서 뭐를 하고 싶은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최대한 학교라는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그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생긴 버릇이 학교를 가되 늦게 가고 마치면 제일 빨리 나오려고 했습니다. 거의 매일 지각을 했고 야자도 웬만해서는 핑계를 대면서 빠졌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절은 야자가 거의 강제되는 시절이기도 했고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매가 자행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각을 해서 선생에게 맞기 일쑤였고 야자는 무단으로 빠져서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거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학교라는 장소에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는 것조차 싫었던 상태였습니다.
선생에게 나의 평판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았고 그게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누가 짠 하고 나타나서 저의 위기 상황을 구해준다는 게 판타지와 같다는 걸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죠. 그냥 피하고 참고 넘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생각보다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 학교 폭력이 없어진 20대 초중반에는 폭력을 당했던 악몽을 간헐적으로 꾸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었죠.